양천과 은평에서도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차와 3차 감염 우려가 있어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물에는 산후조리원이나 웨딩홀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 입주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마스크 제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취약계층 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마스크 사기도 저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예비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콜센터 직원과 가족들이 감염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 중에는 양천과 은평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포함돼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11층에 위치한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해당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과 건물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겁니다. 콜센터가 입주한 해당 건물은 이렇게 임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산후조리원이나 웨딩홀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 입주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11층 외에도 7에서 9층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육생까지 포함하면 해당 콜센터에는 760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는 콜센터 직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양천구민은 17명, 은평구민은 14명입니다. 현재까지 양천에서 6명이, 은평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11층 근무자들입니다. 보건당국은 콜센터의 근무 환경을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붙어 있고 업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는 서울시의 모든 콜센터 417곳의 근무 환경을 전수조사하고 대체 사무실 확보와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협의와 권고에 따라서 대부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이것이 어렵거나 또는 그 위험이 정대된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폐쇄 행정명령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콜센터 직원과 함께 사는 가족의 감염도 걱정되는 상황. 실제로 직원의 가족 중 양천에서 3명, 은평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당국은 추가 발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 같은 공간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확인 결과 이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 면 마스크를 착용하자 또 마스크를 재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집단 감염 사례가 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사실은 거기서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무래도 콜센터 자체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는 얘기를 잘 못 하시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좀 발생을 했는데 우선 그 지역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헤드셋이나 그런 걸 같이 쓰시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교대 근무도 하시고 또 이제 회식을 하시면 음식으로 이 굉장히 많이 전염이 잘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콜센터가
한 100명, 200명이 같이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같이 있었고 그게 아마 신천지 예배와 유사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시 측에서는 민간 콜센터 폐쇄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콜센터 외에도 업무적인 특성상 마스크를 할 수 없는 직업군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직업군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조치가 좀 별도로 필요할까요? 우선은 네, 그래서 콜센터 직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그래도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치료약제도 없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교대 근무를 하시더라도 콜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를 낮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뾰족하게 이렇게 딱 100%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게 뭐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최대한 뭐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써도 KF80 정도는 쓰셔야 돼요. 비말 감염을 막으려면. 그래서 그 정도를 쓰시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매개물인 어떤 책상이나 헤드셋, 뭐 키보드 이런 거에서 만일에 오염이 됐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쪽을 최대한 매번 소독, 하루에도 3번 이상 소독을 해주고 본인도 매번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비누로. 그렇게 해서 전파를 낮추고 만일에 본인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은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이 수도권 곳곳의 여러 지역에서 지금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퍼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신천지도 31번 한 명을 검사하다가 이제 신천지라는 게 나오면서 전부 전수조사를 들어갔는데 이 그룹 콜센터도 그 밀집도가 높아고 벌써 뭐 거의 뭐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나왔고 앞으로 아마 더 많이 나올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건물 전체에 다른 뭐 회사도 많이 들어있고 아이들 산후조리원까지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분명히 지역사회 전파가 됐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디서 뭐 누가 어떻게 이렇게 어디를 검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나 약간 배가 아프거나 설사나 구역질 이런 소화기 계통이나 호흡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발열이나 반드시 그냥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디 지역을 따라서 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검사를 받았는데 한 번이 음성이 나오더라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또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고서 확진이 되면 바로 치료나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셔서 이 병이 나빠지지 않게 관찰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 쪽으로 선회를 해서 해야 되고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나올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 인구 자체를 서울의 경기 인구를 생각한다면은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따라서 뭐 신천지 못지않은 만큼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저희가 방역이나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게 구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중국 분들이 서울 전역에 다 있으시고 또 유학생도 있고 또 국내 국민들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돼 있고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느냐? 검사를 안 하는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 콜센터에 지금 90명 오늘 하루만 나왔다면 그분들이 그동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속 전파를 시켰겠죠. 하루아침에 다 90명이 감염된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구로 사태가 있기 전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사실 이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상태였고 또 조만간 코로나19의 어떤 변곡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 구로 콜센터 사례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신천지 신도들은 건강한 20대 분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사율도 조금 낮게 나온 이유가 그분들이
분모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다 치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우한에서 발생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예. 지금 구로 콜센터에 생긴 거 요양원, 경로당, 뭐 다른 군대 이런 데서 나오는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감염이 정상적인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고 다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구 신천지는 아주 특수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은 환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체계를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실 내용은 이런 불안감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소식인데요. 마스크 오브제까지 도입됐지만 마스크 구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나 혼자 사는 어르신 등 마스크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마스크 제작에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에 안감과 덧감을 재봉틀로 박아 넘겨주면 마스크 겉면이 보이게 뒤집은 다음 반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만든 마스크는 200여 장. 동네 주민 서너 명이 모여 이틀 동안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스크는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지역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동주민센터에 기증할 계획입니다. 동네를 지나다 보니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못 사가지고 줄을 진짜 한 100m, 200m 서 계시더라고요. 재활용센터의 할머니들도 너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너무 더럽더라고요. 취약계층 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마스크 사기도 저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감염병 예방 세트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엔 마스크와 물티슈, 응원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전달 방식은 직접 방문이 아닌 문고리에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겁니다. 양천구 여성교실 수강생들도 마스크 제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스크 2,000장을 만들어 지역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어르신들께는 먼저 구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전달이 됐고, 그리고 임산부나 이제 아동을 통해서는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청소년들이 조금 사각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장기전에 들어간 코로나19.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힘들죠. 힘들어도 뭐 제가 몸으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어제도 하고 했어요.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 총선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은평을 지역 허용석 후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허용석 예비후보가 은평을 지역에 전략 공천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해 당에서 인재 영입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당에서 이제 그 공천을 할 때는 그 지역구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서울만 해도 49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은평 울구에는 아주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어요. 신분 당선 연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제2통일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은평 광역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작게는 1,000억 원, 많게는 1조 5천억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구나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30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한 그런 경험 같은 게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적임자로, 그래서 적임자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은평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 조금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광역자원순환센터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여전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호민관입니다. 호민관은 대개 이제 주민을 대표해서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을 또 대리해서 의견을 이제 개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하려고 합니다. 예.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 자원순환센터는 은평 그 뉴타운에 한 5만 3천 그 명의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시작된 지 한 20여 년 지나서 그동안에 그 주변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주민들의 이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제2통일로 그리고 서부 경전철, 신분당선, 연장선 모두 다 지금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잖아요. 이 교통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이 은평지구는 교통 체증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이제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역에서 그 출퇴근 시간에 한번 연신내역까지 한번 와봤어요. 차를 네. 타고 와봤는데 날씨가 좀 안 좋은 때였습니다만 아주 뭐 꼬박 2시간이 걸리는 아주 교통 체증이 심한 데입니다. 네. 저는 지금 분당에서 분당에서 강남 그리고 용산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쭉 서부까지 연결이 돼서 저희들 은평 뉴타운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이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지금 KDI에서 예비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한 1조 5천억 원가량 돈이 소요되는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일해 본 적이 있고 또 국토건설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 사업을 반드시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이 현안들 외에도 또 허영석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은평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의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대략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개발 문제인데요. 특별히 가련동 같은 지역에는 지금 재개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그리고 참여 기업 그리고 이제 관계 기관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들이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제가 촉진자 역할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평을에서 미래 먹거리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은평 이쪽에는 서울릉이 있고 아주 명릉이 있죠. 그다음에 북한산이라는 면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진관사라는 명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저는 문화관광벨트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SK네트워크스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경영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에서 현역 의원과 은평을 지역에서 경쟁 구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선거가 기본적으로 경쟁 상대와 다투는 과정이라기보다도 유권자와 이제 소통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나 주 52시간 문제 이런 것들이 큰 효과는 없이 그냥 굉장히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국회가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을 주민들께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사표 5글자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은평을에는 아까 말씀대로 굵직한 현안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해결하려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경제 전문가가 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준비된 후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